울타리는 보안법은 대물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백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계와 부채 서선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의 인공기를 기다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길선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는데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데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저들의 해안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저분들은요, 최소한 한 세대를 앞에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그래서 장경동, 장학일을 불러서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교회가 무슨 정치를, 사회운동, 뭐 가문운동 생각도 못했다고요. 이들은 이미 다 한 거예요. 김영곤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한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은 우리 집 무슨 사람의 아들이 이직을 해가지고 이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를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찢어서 막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고 못 죽여. 그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다 10사람이 공동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을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 참여 안 하는 그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건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동단을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약에 극복법을 없애려면 저 이수신장은 동상, 김일성 동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장관을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은 자기 뭉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그 자기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기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을 앞장에서 남한 국회의원들 모여서 이제 영광을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잘 다니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들리십니까? 한국 교회 목사 장로들이 얼만큼 교만하냐? 지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조용기 목사님한테요, 님자도 안 붙어요. 조용기 개 이래요. 요즘 신학생들이.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잘 들으세요. 조용기, 김종곤은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미 오늘날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분들은 30년 전에 본 거예요. 벌써 보세요. 강원광장에 인공기가 꽂혀도
보세요. 지금 창원에서 인공기 이거 장일 목사가 찾아낸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창원시청 앞에 공식적으로 아침에 꽂아놓은 태극기 옆에 인공기 뽀렷이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누가 하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장일 목사가 부흥회 갔다 와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을. 이래도 한국 교회가 감각이 없어서 지금 멍청하게 있다면 나는 또 한 번의 예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교회가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에 와 있는데도 교회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한경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한국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의 정신이 한쪽. 이와 같은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는 당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사실 대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순전한 복음을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인데, 우리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아무런 사람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이 많아.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손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협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 나라로 하려는 정치, 경제, 사회를 분명해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모범을 되고, 또 둘째는 평화적인 민주통일. 이를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것 같지라도 힘쓸 거예요. 자, 이 지나간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딱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나 애국운동은 그들과 합쳐서 해야 된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승만의 전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잉태하여 와서 건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승만 세력이 18%밖에 안 돼요. 나머지요 78%가 박헌영의 남로당이야.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불교를 끌어들인 거예요. 일단은 불교를 끌어들여서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을 일단 석방을 시켰습니다. 해놓고 공산주의부터 이겨야겠다 해서 공산주의를 처리한 뒤에 그 후에 나중에 불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경목, 군목, 교목,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전부 다 교회 체제로 그 후에 만든 거예요. 이승만. 싸움은 이승만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어요. 뭐냐? 교회끼리 싸움을 먼저 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는 보면 99%가 같은데 1%가 달리면 원수를 맺어요. 1%가 달리면. 정동 목사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욕해?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럼 다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지. 다 좋은데
욕을 해서 안 좋아. 이 말에 대해서는 나를 대변을 제일 잘해 주시는 분이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들이 늘 이렇게 모이면 다 항상 그런데요. 정강 목사 다 좋은데 그 욕이 너무 심해. 그러면 김삼환 목사님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아, 싸움을 욕으로 해야지. 그 싸움을 할 때 그러면 문재인 각하 이렇게 하냐? 여러분도 다 김삼환처럼 나를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하는 건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김정은 욕해요. 북한의 노동당 정권 욕해요. 그 다음에 또 욕하는 게 뭐냐? 바로 그 하수인 문재인 개새끼. 이 새끼에 대해서는 욕해요. 그 다음에 그 추종자 주사파. 나는 딱 욕하는 각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 보고 자꾸 뭐 욕을 해서 안 좋다 이따위 소리 하지만요, 내가 강화문에서 욕을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지금도요 저는 문재인 이 자식이요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7살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전라북도의 전주에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분은 해방 전에 20살 정도 됐어요. 전라북도 임실, 여기 바로 전준환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전준환 목사님이 좀 문제가 커요. 왜? 빨갱이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연락처를 해서 바로 박헌영의 그 조직에 들어가서 해방 전입니다. 그래서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6.25가 일어나서 인민군이 오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죠. 완장을 치워주니까 그분이 지금도 솔직히 요거는 자수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다 알아낸 겁니다. 뭐냐? 97세요. 대나무를 가지고 동네 어른을 찔러서 죽였어. 지주들을. 그런데 3개월 만에 낙동강에 갔다 이민군이 쫓겨서 다시 가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한국에서 살 수 없어. 왜? 동네 어른들을 죽이기 때문에. 너 북한으로 올라가. 인민군을 따라. 그래서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서 24년 북한에서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뭐 우체국장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간첩학교에 선발되어서 4년 동안 간첩교육을 받고, 자 이제 남조선에 파송을 하는데 임무를 부여하겠다. 홍명이라고 북한의 보수상 직접 간첩을 남한에다 파송할 때 보수상이 이 사람을 직접, 너는 전라북도의 도당위원장이다.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뒷방으로 부르더니 너의 임무 남한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자 보세요. 내가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북한에서 절대로 너는 남한에 간첩으로 내려가면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천 월미도 쪽으로 딱 여기에 간첩으로 들어와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북한의 명령을 어기고 엄마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흔들려서 전향을 해서 지금 97세입니다. 그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에 파송된 북한의 간첩입니다.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경이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또 자, 남한에서 일어나는 폭동, 시위, 데모, 학생들 하는 거, 시청 앞에서 지금 저 민노총 하는 모든 것은 저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저 위에
북한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남한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정간첩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순이 호순이 사건 때문에 광화문에 3만 명이 모였는데 그거 누가 했습니까? 북한이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라. 북한의 노동당 방송에서 딱 나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라고 앞자리에 거기 모인 사람이 5천 명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다 북한이죠.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추동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처 갈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혜예요. 제2의 박근혜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통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간첩 수준까지 갔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실제로 간첩이에요. 실제로 문재인은 실제 간첩입니다.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해서 3번 깜빵 갔습니다. 재판받을 때 허선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왜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거기 보면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게 다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증언을 했어요. 구속돼가지고. 그랬더니 그 허선화 판사가 아주 영리의 여잔데 대전요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재판은 여기까지. 바로 청와대에다가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다음 다시 청와대에서 다시 제출하라. 재판부에다 USB 내용 북한에 넘긴 거 그거 김정은한테 넘긴 거 그걸 제출하라는 거야. 재판부에. 왜? 정광훈 목사가 거기에 간첩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니까 피고가 못하는 거예요. 3번째 다시 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선화 판사가 76개입니다. 제가 나는 장일 목사만큼은 아직도 내가 소송 안 나가서 장일 목사는 100몇 건이요? 106건. 나는 76건이요. 76건 전체 내용을 다 무죄로 박명희를 처벌했습니다. 무죄. 내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 USB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국가기록보존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국가기록보존소장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런 USB가 국가기록물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깜빵 가야 돼요. 대통령은요, 자기가 직무할 때 모든 기록을 국가기록물에다가 넘겨야 넘겨야 돼요? 지금 이게 어디 있냐 이거야. USB 내용이.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우리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지금도 추적하고 있는데 이 최종 문장은 통일부에서 만들었다는 걸 저희까지 밝혀냈습니다. 통일부 장관한테 질문했습니다. USB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안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확인됐냐? 그 안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리고 그 설계도는 북한으로 넘겨주고 이 새끼 간첩 아닙니까?
이 새끼 간첩 아닙니까 이거? 그뿐 아닙니다. 이놈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이 자식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자,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은요 통역당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1심에서 사형,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동료 중에 김종태, 김진락이는 사형 집행됐습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장기 복역하다가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온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근데 이놈을 놓고 전 국제 수상들, 대통령들 앞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 새끼 간첩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을 욕해서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욕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저런 말을 듣고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것도 제일 먼저 내가 잡아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이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연설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갑재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조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그랬더니 진짜는 거야. 들어가 보세요. 리와인드 했어. 그랬더니 조갑재 선생님이 맞다는 거야. 조갑재 TV에서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통령 이거 문제 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조선일보가 좀 받아쓰고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제주도 4.3 사건 가서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때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발언을 할 때 펜스 현역 미국의 부통령이 중간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부통령입니까? 세계 2인자입니다. 2인자. 트럼프 다음에 2인자입니다. 나갔어요. 일본에 죽은 아베도 중간에 나갔어요. 왜? 이 연설을 듣고 중간에 나가버렸다니까요. 나가니까 세계 수상들이 줄줄줄 따라 다 나간 거야. 이런 개지랄을 뜬 놈이 바로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제주도 4.3 사건의 발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무장폭동, 김날산 이덕구가 일으켰던 제주도 4.3 사건의 무장폭동의 꿈이 우리의 꿈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꿈 맞습니까? 아니,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 새끼요 사형시켜야 됩니다. 어디라고 이 자식이 건방지게 말이야. 네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국민들에게 이 자식아 사기를 쳐도 보통 사기가 아니지. 뭐? 제주도에 뭐? 무장폭동의 꿈이 우리 국민의 꿈이라고? 야, 이 개새끼야, 반드시 너 죽어 이 자식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4년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김국선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건국 후 75년 동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최고의 계급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행정수반의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형식적인 행정수반이니까 국가 비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정부의 핵심,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나라 계급으로 말하면 대령입니다. 대령. 내가 국정원한테 수도 없이 확인했고, 또 이 선생님을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 국정원이 보내줬어요. 목사님, 김구선 선생님을 모시고 전국에 연설하러 다니면 국민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왔어요. 왔는데 한번
마이크 또 한 개. 예. 자,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태어나셨죠? 예,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인민경제대학 졸업하고 김치공업대학 졸업하고 김종일 정치군사대학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 좋은 학교예요? 그 김치공업 종합대학은 고등교육 일반대학과 같습니다. 아, 김일성 종합대학과 아. 하고 이제 인민경제대학은 간부 양성의 기지고 아. 김종일 정치군사대학은 정보 일꾼 및 핵심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는 학사고, 예. 그 다음에는 석사고, 예. 그 위에 최고의 기관은 박사학위 공부하는 정도의 한국으로 말하면 예. 그 한국으로만 뭐 서울대가와 같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쭉 여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감리교, 예. 성결교 중에서 지방의 노회 중에서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한국의 다 대표들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내가 힘이 좀 딸려가지고 예. 선생님 도움을 좀 얻으려고. 예. 문재인 간첩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걸 떠나서 네. 저번에 내가 사랑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간첩보다도 반체제, 반정부 분자다. 그건 무슨 말이나 하면 안 됐어만 북한에서는 말입니다. 가장 엄중한 범죄자를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면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라고 합니다. 가장 중범죄자, 살아서는 안 될 범죄자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장성택도 그렇게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범한 죄는요, 그 어떤 죄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이 개인의 간첩적 행동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대통령의 감투를 쓰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교양을 하겠다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을 방문했어요. 기념사진 찍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무성 선생님이 이 사진을 해독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 남조선에 있는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봐도. 사진 보이십니까? 백두산에 올라가서 저 문재인 저 개새끼가 웃고 있는 꼬라지 봐요. 저 사진은 뭘 선언하는 겁니까? 제 앞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당의 구호가 뭐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계속 완성하자. 이것은 뭐냐? 세습체제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이거로 김일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백두산 볼 때 이제 저는 좀 민감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저거를 자연선상적으로 눈에 좋은 마술로만 보고 환하게 웃음 짓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손을 번쩍 들고 하니까. 그러나 저것처럼 봐야 됩니다. 벌써 저것은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한데 완전히 흡수돼 가지고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거는요, 어디서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합니까? 정보기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관에서 만든 대남 공작 전략 전술에 따라서 문재인은 저 천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응? 자,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제 남북한은 연방제가 완성됐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먼저 간첩 할아버지 있죠. 예.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데모, 폭동, 모든 시위, 저 강원 광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미순이, 효순이 사건, 모든 것은 저 위에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예. 맞아요? 맞아도 너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북한에 있을 때 그 일 다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그렇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이제 보니까. 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1년 남아 이렇게 같이 네. 운동하고 그랬는데 네. 가는 곳마다 아유 죄송하고 사죄 드립니다. 죄송할 거. 어제도 또 경주에 가서 또 아, 죄송하다 그랬어요? 예. 아, 이제는 죄송하다 소리 하지 마요. 왜냐하면 예. 한두 번 했으니까. 예, 저도 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선생님보다 더 세게 충성했어. 아 그럴 겁니다. 성격상. 그렇지. 예. 성격상.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예. 그 좋은 북한의 높은 자리에 예. 있으면서 김정은하고 직접 얘기했죠. 뭐 김정일하고도 갔고 김정은하고도 갔고. 보고 다 하고. 예. 예. 그 특별히 남한에다가 간첩을 파송하는 실무자 중에 책임자였었죠. 저는 전략통으로서 아주 주요 직책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한 몇 개월 동안 나를 좀 떠났다가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도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새끼 가짜다. 이름도 가짜다.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워가지고 그냥 내풀 떠났어요. 떠났는데 내가 국정원한테 지금도 국정원 소속이 돼 있고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내가 물어봤어. 국정원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왜 김구수 선생님은 솔직히 자기 이름을 본명을 말 안 하고 왜 가짜 이름을 김국성이라고, 이게 가짜거든요. 왜 그런 이름을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 참 정말 무식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을 3개 내지 4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중국에 사업자로 위장돼서 들어가 있는 중국에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이름이 북경에 가면 김씨고 상해 가면 이씨고 기본입니다. 기본. 그걸 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도움되라고 보내줬더니 김구수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들이요 정말 무식해도, 그래서 잠깐 떠났다가 내가 요 빌어가지고 데려와서 다시 미안하다고 내가 그건 아니고. 그리고요 또 뭐냐면 김국성 북한에서 간첩을 파송하는 직책에 있지 않았다. 이거 다 거짓말합니다. 대자도 거짓말 다 아니에요. 내 국정원한테 확인했더니 이거 미안합니다. 국정원 미안해요. 죄송한데 뭐냐, 김국선 선생님이 제보해서 잡은 간첩이 몇 명인지 압니까? 국정원이 할 수 없이 나를 설득하려고 다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눈치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한국으로 내려온 최고의 정보통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모든 남한에서 일어나는 시위, 폭동, 데모, 강원 광장에 민노총, 정교조 하는 모든 것은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안 된다.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예. 도와줘요 지금. 근데 아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통역당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통역당 사건으로 잡혀가지고, 예. 통역당이 뭡니까? 그거 설명하면. 통역당 이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 야습 존재지요. 솔직히 말해서 예. 거기 북한에 있다가는 예. 다음에는
처형이 내 순서도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로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성택이하고 저는 30년간 뭐 상하 관계가 아닌 이렇게 특수한 관계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초연과 함께 나는 일본에 보이지 않는 처단 대상이지요. 그래서 2월 4일에 베이징에 체포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직이 있으면 또 내 정보선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듣고. 그날로 자, 근데 대한민국으로 살기 위해서 사실 왔습니다. 이래서 왔는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자기는 뭐 대한민국을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왔다. 장성기 계열의 줄을 잘못 타서 처형될까 봐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직접 했어요. 내가. 하고 나서 주일마다 앞에 앉아서 울어요. 그 지금 하는 말이 뭐냐니까 뭐라냐. 이렇게 해서 내가 남조선에 왔는데 지금 내가 신앙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다. 왜? 이유. 정마훈 목사하고 같이 합해서 김정은이를 죽이고 자유통일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제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 해방 후로부터 계속 공작을 했는데 그 시점을 한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그때의 시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한나라 갔죠.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갔어요. 또 김정은 목사님도 갔죠. 한경희 목사님도 갔죠. 지금 또 현재 초원로 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때를 기회로 잡았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김정일이 직접적 지시 밑에 대한민국의臨界점이 어느 시기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할 때 대한 과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것은 세대 교체를 중심론으로 해서 임계점을 잡았는데 15년 후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특히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 실종을 기본으로 해서 잡았어요. 그것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제는 이제 10년만 있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의 중심은 뭐냐? 세대 교체 속에 거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기독교 이 목사님들, 종교계에 종사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하직하게 된다, 세상과. 이걸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잡았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제 남조선의 간첩을 찔러내는 임무를 하셨는데,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다 간첩 넣나요? 였습니다. 국방부에는? 였습니다. 정교조? 그건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정보하면은 고위 정보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BBC 방송에서 청와대에 간첩을 줬다고 말한 겁니다. 그거 한 명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정원이 날 어찌 공격하는지 막 전화하고 그때 굉장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재중요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입을 다물었는데. 그 다음에요? 언론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1분만 거기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정보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고위 정보 하면 이제처럼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과학원 핵심 주요 요청기관에 다여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종교점, 민노총, 언론 이거는요 그 밖에. 그러니까
이 핵심 요충기관의 간첩을 주니까 이런 뭐 민노총이나 종교조나 언론이나 사회단체 1인대 간첩 줬는 거는 정말 식은죽 먹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있는 기독교계 있잖아요. 예. 목사 장로. 예. 여기도 간첩 넣었어요. 여기 있는 분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럽고 그러나 종교계라는 이 토밭은요 간첩들이 소식하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미 해방돼서부터 이 종교계에는 간첩을 넣죠. 그러면 간첩의 종류들이 예. 자, 간첩의 종류들이 예.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직파 간첩, 예. 직파 간첩 떴습니다. 예. 직파 간첩. 그 다음에 직파 간첩한테 포섭된 남한조선의 간첩. 예. 예. 그 다음에 밑에 그것도 고정 간첩이 또 있고. 예. 문제는 남편이 간첩이라 그래도 부인한테는 말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안 하죠. 예. 예. 그 남편 혼자만 간첩이고 예. 자식들한테도 아무 말 못하죠. 말하죠. 예.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이 간첩인 그 남편의 예. 말과 행동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정신을 부어주지요. 예. 예. 그러면 북한의 간첩에게 직간접적으로 예. 영향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 이재명을 찍은 1460만 표 예. 이것이 거의 북한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이나요? 사실이 아니라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이요? 예, 예. 그래서 이 1614만 명은 정말 다른 나라의 좌우 세력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냉철하게 하면요. 김정은의 지시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지지할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 완전 교수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에서 지시하고 행동하고 간첩을 파송하고 또 모든 했던 그 일들이 예, 막상 한국에 와서 예, 탈북하여 남한 땅에 이제 와 보니까 예. 북한에서 지시한 대로 남조선이 그대로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제가 북에 있을 때는 많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아, 그렇지. 하고 이제 정보도 들어오고 거기에 해서 전략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9년이 9년째입니다. 제가 놀라는 건요. 놀라는 것은 나 해도 좋고 아. 북한의 대남 정보 기관에 대해서도 좋고 놀랄 만큼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있다보다도 놀랐어요. 놀랐어. 저 욕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이 정도의 현지에서 더 깊이 하니까 제 머리라는 걸 가지고 알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이제 김정은이 한테 전략 보고서 작성해서 작전 방안도 제기하고 굽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있었다면 당장 대한민국을 치자고 전략을 올립니다. 하면요. 박헌영처럼.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요 100대 100으로 승이 납니다. 승이 내고. 내 말 잘 듣으니까.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강하고 북한은 못 먹고 못 살고 우월감에 빠져 계시는데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예, 그 이제 탈북해서 국정원에서 보호를 받았죠. 예, 국정원에 와서 이제 미국 CIA나 등등 모든 정부기관 담당자들한테 예. 나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 간첩 내가 심었다. 예. 저거 내가 심었다 하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선생님을 예, 국정원에서 내쫓아버렸어. 예. 가르쳐 줬는데 저 새끼 간첩 저거 내가 다 심었다는데 오히려 내쫓았는데 왜? 선생님을 북한 간첩을 통하여 없애버리려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안하니까 남조선에 왔더니 국정원도 보호 안 해주고 오히려 바깥에 내쫓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미국의 BBC 방송을 갔죠. 예. 가서 뭘 폭로했습니까?
무엇을 폭로했는가? 네. 그 무엇을 폭로했는가 보다도 저는 청와대 간첩을 저 일본에 가서 반 김정은 반 북한 정권 운동을 했고요. 또 청와대에는 북한의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서 BBC 방송에서 증언한 것이 예.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의 예, 존재를. 예. 그전에 내가 몰랐어. 예. 저런 분이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걸 몰랐는데 예. BBC 방송에서 하는 걸 듣고 예. 이야 저런 분이 한국에 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계 언론화가 된 거죠. 이제 드디어 예. 언론 됐는데 청와대 간첩을 내가 심었다고 해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고소당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기획인가 하면 사실 저를 죽이려고 했다가 대상인이 많지 오히려 역효과가 더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고소까지는 못하고 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이 불리고 계시는 자유통일, 그것도 3년 내 자유통일, 이것이 저희 목표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춘체육관에서 이제 전국 12개 교단 지도자 대회를 할 텐데 그때는 아예 1시간 전체 타임을 우리 선생님에게 줘서 직접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들은 말 중에 가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1세대 복음운동자 조용기, 김중곤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왜? 그 밑에는 젊은 목사들이 정광훈, 장학일, 장경동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요때를 시간으로 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호소를 하냐 하면 여러분마저도 앞으로 10년 안에 하늘나라 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젊은 목사들이 국가관을 알아요. 이승만을 알아요.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알아요. 솔직히 하면 대답해. 알아요 몰라요? 아니, 젊은 장로 새끼들이 알아요 몰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의 마지막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니까 이제 우리가 건국 후 처음입니다. 이번에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고신, 구세군 12개 초대형 교단들이 이번에 7월 3일 날 장춘체육관에서 그 중에서도 지방회가 몇 개냐, 노회가 몇 개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 12개 대형 교단의 노회가 1,500개 전부 합쳐서 1,500개인데 그 1,500개 중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방회별로 목사님 대표 하나, 장로님 대표 하나를 먼저 선정을 해서 우리 예비 대회를 지금 오늘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7월 3일 날 장춘체육관에는 12개 교단 중에서 1,500개 노회와 지방회에서 장로 하나, 목사 하나 이 사람들은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명찰을 먼저 부여합니다. 먼저 해서 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조금 확신이 듭니다. 뭐냐? 우리 한국교회 1,200만 성도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한번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회를 한번 하면 할렐루야. 나는요 전쟁 없이 통일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성경에 보면요 전쟁 없이 통일된 게 많아요. 전쟁 없이 이긴 게 많아. 아수르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콧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이겼잖아요. 여호사밧 시대 때는 성가대를 조직하여 노래만 불렀는데도 적군이 다 죽었잖아요. 나는 이번에 장천체육관 집회로부터 시작하여 8.15 대회 이제 쭉 기독교계가 중심돼서 하나가 돼서 12개 교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나한테 농담해요. 정강훈 참 더 대단하다 그래요. 왜? 내가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해도 안 될 일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도 12개 교단 한자리에 못 모아.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북한에도 김재규가 있습니다. 박정희를 쏜 김재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총을 못 빼느냐? 총을 빼서 김정은을 딱 사격했을 때 자기의 미래에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장천체육관에 모여서, 그 다음에 또 8.15대에서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하면 나는 북한 안에 내부 내란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총 쏘고 내려오면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져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돈도 많지도 않아요. 10억이요 10억. 10억을 홍콩은행에다 예치만 하면요, 바로 북한에서 총 쏘고 내려올 사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일을 정부가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내서 북한의 2,500만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고신측 창원에 빨리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 11시 56분인데 마지막 말씀 하나 내가 딱 드리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감방에 있을 때 7개를 결단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3번 갔는데, 문재인이가 나를 3번 감방에 넣었는데,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내가 그동안에 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헛사람 같아. 감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저같이 열심히 산 사람도요 드물어요. 사실요, 장학일, 정광훈, 장경동, 우리는요 보통 목사님들의 5배, 6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방에 들어가니까 내가 인생을 산 것이 헛사람 같아요. 그때 제가 첫 번째 결단이 뭐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1번, 반드시 3년 안에 김정은 저 새끼를 내가 죽여버린다. 저놈 한 놈만 없애버리면 2,500만의 영혼을 건져내고 남조선의 주사파 사람들을 다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저 한 놈 때문에 말이야. 두 번째로, 김정은이가 제거됐을 때 북한에 중국 군대가 들어오면 죽 서서 뭐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체포해야겠다. 상원의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상원의원들 지금 11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북한에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중국 군대가 북한을 못 들어오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밖에 없습니다. 이 힌트는 내가 어떻게 얻었냐? 이승만을 공부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원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하여 강화문 운동의 영상을 편집해서 제가 보여줬어요. 상원 의원들 보여줬더니 이 영상 하나가 끝장내버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화문 운동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왔다 간 사람은 손 들거든.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그렇지. 안 온 사람은 간첩이지 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사진을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홍콩에 불핵 시위 있죠. 3달 안에 끝났어요. 3달 안에. 그리고 목적 달성도 못했어요. 결국 홍콩은 중국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한 강화문운동 3년은요, 이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상원의원들 보여주니까 미국식으로 이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풍부하잖아요. 우우, 우우, 우우. 그들이 이래 날 보고 이거 진짜 네가 했냐 그래. 봐라 여기 연단에 서 있는 게 나잖아 나.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그래.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거다. 그 미국은 기독교 나라로서요 참 목사란 직분이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 주겠습니까? 내가요 한국의 기독교 대표라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다 만나줘. 11명 만났거든요. 앞으로 100명 다 만나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3년 안에 자유통일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 사진 중에서 청와대에서 이 노상 아스팔트에서 잠자는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세계 사진 출품작에 나가도 1등 할 겁니다. 보세요. 그날이 전에 진눈깨비가 와서 밑바닥에 다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은 거기에다가 스트로브 한 장 깔고 거기에 담요 하나 덮고 수천 명이 지금 여기 아스팔트에 누워서 이 투쟁을 겨울이 다 지날 때까지 3개월을 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때문에 내가
해외 기자회견을 2번 했어요.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다 와 있죠. 뭐 미국의 무슨 폭스뉴스, 뭐 일본의 아사히, 뭐 르몽드지, 뭐 BBC 방송, 아까 우리 김 선생이 인터뷰한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 그래서 나 영어도 못하는데 통역을 하면 된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갔더니 꼬집꼬집 묻는 거야. 심지어 외국 기자들이 무섭더라고. 외국의 기자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멍청한 게 아니더라고. 심지어 뭐까지 묻냐면 이래요. 왜 이런 위대한 일을 하면서 빤스 목사 말을 왜 듣냐고 이걸 물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 북한이 만들어낸 말이다고 내가 꼬집꼬집 다 물어 나한테. 근데 2번 외신 기자회견 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자, 통일이 돼도 3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적화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통일은 돼요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세상 정당이 있죠. 국민의힘 정당, 또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뭔 일이 생기냐? 통일된 후에 한국교회가 선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뭐 했어? 한국교회 뭐 했냐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70만이에요. 70만.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내가 이거 확인했어요. 이걸.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한국교회가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될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선후배 여러분, 또 장로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장춘체육관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각 교회 지방회별로 대표자들, 장로님 한 분, 2분 오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장로님 하나, 목사님 하나. 지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장춘체육관에 수만 명 올 것 같아요. 우리도 가면 돈 주냐고 막 나한테 문자 메시지가 막 난리야. 그래서 절대 안 돼. 이번에 안 되고, 이번에 여러분에게 선발된 지방의 노회별로 대표자 장로님과 목사님 딱 2사람, 한 지방의 한 노회, 요 분들에게만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한 사역비로 50만 원씩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드린 게 아니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속한 노회, 여러분이 속한 지방의 사람들에게 오늘 들은 강의, 또 앞으로 들을 강의, 이것을 전파하여 이제 마지막 기회에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하나로 조직되어서 이렇게 되면 세상들이 더불어민주당 2손 듭니다. 국민의힘 정당 2손 듭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정치한테 말이야 슬슬 빌기나 하고 말이야. 나는요 한국교회 최고의 어른들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경리 목사님이 국가 멘토를 했을 때는 천하의 이승만과 박정희도 전화 한 통이면요 벌벌 떨었어요. 한경리 권위가 그렇게 셌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만 해도요 전화 한 통 하면요 전두환이고 뭐라고 다 굴복했어요. 요즘요 도대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어른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말이야 빌빌빌하고 빌기나 하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저 복지 좀 도와주세요. 때리쳐버려. 그 따위로 멘트 하려면 다 간도 내가 할 테니까. 정말 한 번 딱 교회가 선포하면 동의하십니까?
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왜 없애달라고 왜 가서 필요히 되냐고요. 한국교회가 명령하면 그만이지. 동의하십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7월 3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춘체육관 집회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이야, 저 기독교인들 개새끼들 저 무섭다 저거. 저 새끼들이 쿵가리 집안이고 지들끼리 만나기만 싸움만 하더니 저것들이 하나가 됐네. 사탄도 떠나가요. 한반도를 묶고 있는 마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한번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예수한국 복음통일 운동에 나는 남은 생애에 정광훈 목사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헌신하겠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손 들고 있어 말죠. 누가 안 들었니? 내 찾아보려고 하자. 바로 내가 간첩으로 신고하려고 그래. 확실해요?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교단과 관계없이 25만 장로님들이 다 여러분처럼 다 두 손 들 수 있도록 끝장내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국내용은 100만 명만 있으면 돼요. 왜 1,200만이 하나로 조직된 이것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난 밤을 새워야 돼요.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좌파 진지론 첫날에 벌써 이기니까 못 이겨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도 이겼다. 선교사 특별법도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도 우리를 따라서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에 하는 일이 국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대장님 나오세요 이제. 주여. 자, 나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자, 저는 오늘 강의를 10차를 모시고 다녔는데 강의 10차 중에서 정말 정한 마음으로 은혜스럽게 최고의 여우를 다하면서 강의하신 우리 대장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무총장님 나오시죠? 일진에 강구할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동이 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은 정말 마음에 애국심으로 벅차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사계교단이 왔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감리교단에서 했기 때문에 식사는 우리 여기 예수마을교회에서 정성껏 양은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리교단은 조금 한 10분 정도 탐을 좀 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식사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서 정연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